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도도티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불금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하다라는 불금인데요.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한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 도도티브가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공식 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제 가격표만 나오면 모든 게 완벽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스포티지 NQ5 클럽 카페 소식을 통해 가격표 공개가 7월 10일 이후에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월 20일 월드 프리미어 공개 및 출시는 이미 소식으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가격표 공개 이야기는 처음인 듯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 무렵 드디어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최초 시승 차량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전면 윈도우를 보면 큼지막하게 기자 시승차라고 붙어 있죠. 와, 기자가 이렇게 부러울 때가 왜 진작에 기자를 하지 않았나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아마도 이전 스포티지 풀체인지 월별 생산 계획표상 6월에 100대 생산이 이 차량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릴과 범퍼 가니쉬 디자인을 보면 일반 모델이죠. 그런데 컬러는 무광 컬러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도도티브 영상에서 그래비티 모델에서는 국내 내수용이 무광 컬러가 있었지만 일반 모델에서는 무광 컬러가 수출형에서만 포착이 되어서 내수용에는 과연 일반 모델의 무광 컬러가 적용될지가 궁금했었는데요. 이렇게 기자 시승차를 보니 국내 내수용에도 무광 컬러가 적용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 모습이 이 차량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바로 모든 정황이 일반 모델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루프렉을 보시면 이건 일반이 아닌 그래비티 전용 루프렉입니다. 이게 뭐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미러를 봐도 그래비티는 분명 블랙 마감이죠. 여긴 바디 컬러와 같은 색상으로 일반 모델이 맞는데요. 단 하나의 루프렉만 그래비티 모델의 것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루프렉은 그래비티 전용이 아닌 옵션 선택사항일까요? 보통은 이렇게 외관에서 옵션 선택사항이라면 외관에 스타일 옵션일 가능성이 높죠. 루프렉 외에도 다른 곳도 다른 게 있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그릴 역시 일반 모델 그릴과 동일합니다. 결국 다른 점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루프렉의 비밀이 참 궁금하긴 하네요. 가격표와 옵션표가 7월 10일 이후 공개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 뒤에도 다양한 컬러의 스포티지 풀체인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죠. 동일하게 기자 시승차일 텐데요. 기자 시승차에는 일반 모델이 주력인 듯 싶네요. 이 사진상에는 그래비티 모델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사진의 공로를 취하자면 국내 내수용 일반 모델에도 무광이 존재한다. 그리고 기자 시승차가 생산되니 출시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며칠 전 도도티브 영상에서 엔진 선호도 투표에서 1.6 하이브리드가 57.6%로 일반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 월등히 앞설 정도로 인기가 상당했는데요. 생산 계획표상은 상대적으로 적어 내심 아쉬웠었습니다. 실제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동시에 출시될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도도티브 영상에서 다뤘던 스포티지 풀체인지 실물 사진에서 도도티브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페 회원님이 발견을 해주셨는데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EV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이걸 발견하다니 정말 엄지척입니다. 그러고 보니 휠도 이제까지 봤던 그래비티나 일반 모델의 휠과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네요. 이 휠이 하이브리드 전용 휠인 셈인 거죠. 그렇다면 이 정면의 모습이 바로 스포티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모습인 건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보여준 그릴은 막혀있는 모습이 대부분이죠. 신형 투싼의 경우도 하이브리드 모델의 그릴은 앞이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그릴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양 옆쪽만 막혀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앞선 일반 모델이지만 루프렉이 그래비티였던 것처럼 혹시 아직 완벽한 양산형 차가 아니다 보니 트림별 적용들이 다 제각각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실제 양산차에서는 일관성 있게 나오겠죠. 여하튼 귀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몰라봐서 너무 미안하네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실내는 다른 게 있을까 싶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클러스터의 그래픽 정도는 일반 모델과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공식 공개된 실내 이미지에서 클러스터 그래픽과 비교해보면 다르긴 하죠. 그리고 신형 스포티지를 기다리시는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과연 신형 스포티지에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었느냐일 텐데요. 그래서 메모리 시트 버튼이 혹시나 이 사진에서 발견될까 싶어 수십 번을 확대하고 살펴봤지만 보이질 않았습니다.
공식 사진에서도 메모리 시트 버튼은 어디에도 없었기에 이렇게 된다면 정말 경쟁 차종인 신형 투싼에 있는 메모리 시트가 신형 스포티지에는 없는 것일까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 신형 스포티지의 가장 오개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미 아래급 차량들도 들어간 옵션을 넣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제발 어디에라도 메모리 시트 버튼이 짜잔 하고 숨어 있다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카페에서 공식 재원 공개 이후 여러 차종과 신형 스포티지의 재원을 비교한 표인데요. 경쟁 차종인 신형 투싼과는 이미 도도튜브 역시 다뤄드렸었죠. 전장은 신형 스포티지가 30mm 더 길고 휠 베이스는 동일하여 트렁크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신형 스포티지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폭은 동일하나 전고가 낮아서 차량이 더 안정감 있게 느껴질 것 같네요. 같은 준준형 SUV인 쌍용의 코란도와 비교해볼까요? 전장에서는 210mm나 벌어질 정도로 체급차가 상당합니다. 휠베이스 역시 100mm나 차이 나니 실내 공간은 비교 불가일 텐데요. 다만 코란도의 전폭은 신형 스포티지보다 5mm 정도 더 넓습니다. 다음은 한 체급 위인 중형 SUV QM6와 비교한 표인데요. 전장은 15mm, QM6가 더 기네요. 전고 역시 10mm 정도 더 높습니다. 하지만 전폭과 휠베이스는 오히려 스포티지 풀체인지가 더 압도적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차량에 있어서 전폭과 휠베이스는 실내 공간의 쾌적성을 책임지는 수치이기에 중형 SUV인 QM6에 비해 스포티지 풀체인지가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정말 준준형 SUV와 중형 SUV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느낌마저 듭니다. 오늘은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가격표 공개가 7월 10일 이후가 될 것이며 기자 시승차가 출격 대기 중인 모습과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소식을 리뷰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swore to myself I wouldn't be honest this time. It was all just for fun, but now I'm blurring the lines. I know there's some things I'm not supposed to say to you. I know it's just 3 words, but sometimes they're so taboo. I guess